나이는 35에 임신을 했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임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 6개월 지나서 출산하고 6개월 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리고 주위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낙태를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출산하는 거를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아이 아빠는 임신 8개월째 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뭐 책임을 지지 않겠다란 말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아이 낳고 나면 아이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 정도만 하는 정도였어요. 임신하고 나서 낳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입양을 할까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입양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가족 중에 알고 계시던 오빠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고, 부모님 때문에 그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양을 보낼까 아이를 키울까를 고민을 거의 한 4개월, 한 3개월에서 4개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두 개를 놓고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입양 상담을 받고,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 이제 출산을 조금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굉장히 오빠가 많이 입양을 권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12시간이 되지 않아서 입양 기관으로 태어나서 바로 보내고, 입양 기간에 아이가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새벽 3시 조금 안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얼굴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었는데, 집으로 그날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더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떠나고 난 병원에서 내가 더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와서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기분이, 버렸다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보낸 입양기관에 전화를 했는데, 입양기관에서 이미 서류에 사인을 했고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를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항의를 했는데, 그러면 나를 입양 상담을 했던 담당자가 여름 휴가 중이라고, 그 사람이 휴가 기간이 끝나야만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서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혼자서. 전화로 그냥 혼자서.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못 보내겠다. 그래서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직원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인을 다 했고, 이게 다 서류상으로 사인을 다 했는데, 이렇게 번복을 하시면 절차상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반론을 제기한 거는, 입양을 지금 간 것도 아니고 아이가 어제 태어나서 오늘 내가 하루 만에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는 거고, 이 아이가 입양을 간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 아이를 내가 데리러 가겠다는데 왜 못 데려가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서류가 내가 사인을 다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입양을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입양 상담할 때는 사인을 안 하고 그냥 기록만 남겨놓고 아이 보낼 때 사인을 하고 보냈고, 출산하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입양 기간에 아이를 찾으러 가는 날도 아침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물어봤을 때도 거기 너무 불친절하게 알아서 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뭐 찾아오는 그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보통의 엄마들한테는 돈을 요구를 했었어요. 하루에 뭐 2만 원씩 그때 요구를 해서, 나랑 함께 출산한 사람도 요구를 해서 돈을 주고 데려온 친구도 있었는데, 나한테는 돈을 요구를 하진 않았는데, 데리러 갔는데 이제 인수증이라고 쓰라고 하더라고. 아이를 인수해서 가겠다는 인수증을 쓰고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아이 육아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이 이쁜 벽지도 아니고
이쁜 모빌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그 사무실 벽이 있는 거기에 내 아이가 혼자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기간은 그 상담을 할 때 거의 대부분 해외 입양을 많이 권해. 왜냐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은 비밀 입양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나서도 계속 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입양을 보내라 라고 그 입양 상담하는 상담사가 굉장히 많이 해외 입양이 좋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줬어요. 뭐 외국 가면은 입양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다. 일단 친권 보기서는 입양 상담을 3군데에서 받았어요. 홀트, 동방대학. 입양 상담을 하는 모든 입양 기관에서는 친권 포기 각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모든 미혼의 엄마들은,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아이가 4살이 되어서야 이 친권 포기 각서는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써도 안 되는 거라는 걸 그 나이에 그때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도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 엄마들은 지금도 친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을 거고, 그게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라는 걸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양 기간의 행포.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친권 포기 각서는 다 받아요. 입양 기관에서. 입양을 보내려면. 미혼모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전에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세상 사는 그 룰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은 지금도 내가 아이를 낳을 2005년도엔 지금보다 더 심했지만 나도 차별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사실 그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미혼모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잖아요. 취직을 할 때도 요즘 거의 대부분이 가족관계 증명서 내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나오는 거고, 내가 운영하는 그 가게를 다 찍어서 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 그 가게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화를 나한테 하고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1달, 2달, 3개월 지나니까 가게 매출이 떨어지더니 거의 6개월 정도 되니까,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한데 6개월 정도 되니까 매출이 뚝 떨어져서, 근데 그게 매출이 떨어진 거는 덜 힘들었는데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내가 거의 거기에 있은 게 3년 가까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들, 내 집에 와서 같이 밥을 해 먹고 지내던 사람들, 나란 사람을 몇 년을 함께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을 미움을 것 때문에 나를 나쁘게 생각을 해서, 나를 나쁜 사람을 취급을 해서 안 만난 거지. 안 만나고 그랬던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거지. 왜 키우느냐. 힘들죠. 미혼모로 사는 게 힘들지. 나는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죽고 싶다는 생각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은 좀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고, 또 그 입양을 순서는 분명히 내 아이는 커서 내가 입양 기간에 갔던 것도 알 거고, 엄마가 입양을 보내려고 했던 것도 알 거고, 다시 데려온 것도 알 거고, 엄마가 나를 가져서 안 낳으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 거고. 근데 그게 아이가 아는 건 난 두렵지가 않은데, 미혼모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지금도 나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들었는데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아이 때문이었지 않을까. 가끔씩 내가 만약 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입양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입양을 보내면 평생은 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버렸다는 그
죄책감에서 시달리면서 살 것 같아. 말 그대로 생로증후군이라는 거.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이 때문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아이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활이 힘들어도 생활이나 그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이렇게 인간관계의 문제든 힘들어도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그 힘든 점이 정말 우리 아들 웃는 모습 한번 딱 보고 나면 아 이래서 사는 거구나 싶어서 그래도 위안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냥 사는 것 같아.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네. 미스 맘마미아는 그냥 우리 그 온라인상으로 우리 미혼모들이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 나눠주고 하는 그런 미스 맘마미아라는 카페의 이름이고 또 거기서 정말 많은 미혼모들을 만나고 정말 다양한 미혼모들이 있구나도 알게 됐고 그 사람들 개개인의 사연들이 너무 다르고 그렇지만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 미혼모 가족협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차이는 있으나 차별이 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고 분명히 아빠가 없는 것은 다른 아이들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만큼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협회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활동을 할 거고 사회가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는 아이나 엄마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게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는 정말 해야 될 게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게 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 입양기관도 공익광고를 한다고요. 입양을 많이 합시다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 가슴으로 나와서 사랑으로 키웁니다 라고 공익광고를 하는데 정말 가슴으로 낳고 몸으로 낳고 사랑으로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왜 이런 대단한 엄마들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그런 시선이나 뭐 편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차별에 대한 그런 공익광고를 안 해주냐고.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지금처럼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아니면 세상에 부딪혀서 상처받고 울고 가슴 아프고 주저앉고 그런 일들은 겪지 않고 살지만 항상 그 아이를 입양 보내고 다시 데려오고 나서는 내가 그 육아일기에 써놓은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켜줘야 되고 엄마는 정말 당당한 엄마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는 미혼모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혼모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란 생각이 들고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준서가 엄마 미혼모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은 엄마가 미혼모다. 근데 엄마 미혼모가 나쁜 사람이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직은 크지 않은 단체라서 힘도 들고 할 일도 많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을 이뤄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힘도 들긴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아마 세상은 우리 엄마들 미혼모들에 대한 그런 시선이나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또 엄마들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 좀 더 차별이 사라진다면 엄마들은 덜 힘들 거지만 아직까지 그게 사라지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앞서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미혼모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미혼모의 아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미혼모의 아이들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정말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있는 엄마들도
미혼모가 되면 직장을 다닐 수 없고 더 취업은 더 힘들어지니까 나이 어린 엄마들, 나이 많은 엄마들하고 상관없이 정말 아이들만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복지를 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